네, 안녕하세요. 마린 광주에서 진행한 플랫폼 빌더즈 두 번째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네, 플랫폼 빌더즈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인터뷰이고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매체 활용 플랫폼입니다. 대충 뭔가 특이한 매체를 하시는 분이 보여가지고 이게 매체가 어떻게 플랫폼이 형성하고 아니면 플랫폼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이소님부터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손이고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고, 폼빌더스의 그 인터넷 방송을 인터넷 방송을 미술 플랫폼에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으로 글을 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컨셉충처럼 보이려고 마이크를 준비해 왔습니다. 와, 가장 좋은 준비.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주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여쭤도 될까요? 요즘에 사진 작업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진 작업이 있어서 네. 그거 매달 촬영을 가고 있는 게 있고요. 네. 퍼포먼스를 약간 시리즈로 진행하는 게 또 있어서 그거는 근데 조금 막연하게 오. 약간 비정기적으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는 주로 약간 낭독에 대한 낭독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뭔가 말하자면 복잡한데 낭독에 대한 퍼포먼스입니다. 낭독에 대한 네네. 무엇을 낭독하는 너무 궁금점이 많나요, 제가? 저는 그 가족사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퍼포먼스는 이제 뭐 가족에게서 받은 편지, 이전에 받았던 편지나 좀 제 배경 같은 거를 드러낼 수 있는 텍스트를 발췌해 와서 그걸 낭독하는 퍼포먼스를 이전에 진행했었고요. 네. 거기에서 뭔가 파생되어서 나오는 그런 텍스트를 가지고 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 그럼 텍스트 작업도 같이 하시는 거네요. 아, 네네, 그쵸. 어, 네네. 멋진 낭독 퍼포먼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동시에 당하는 이상한 입장이라서 제 소개도 간단하게 할게요. 저번 시간에 안 해가지고. 네. 저의 이름은 김희조라고 하고요. 원래 작업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출판사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개인 작업하는 거는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티스트북에 흥미가 있어서 그 국내에서 예술적 매체로 책을 탐구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이걸 출판하고 파생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인버드 프레스라는 새 9마리 출판이라는 그런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민영님 어제도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도 했지만 좀 다른 버전으로 얘기할까요? 그럼 지겨우실 수 좋습니다. 있죠? 좋습니다. 네. 다른 버전 많이 없지만 아무튼 저는 요새는 그 미술계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또 되게 예전보다 만들기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온라인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플랫폼들이
뭐 수명 그런 플랫폼들의 목적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관심이 생겨서 이 플랫폼 빌더스를 통해서 다른 분들 관심 있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참고하려고 이런 기획을 최근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팟캐스트가 끝나더라도 뭔가 좀 계속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약간 우리가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 그래서 약간 좀 그런 포부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 특히 인터넷 방송에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방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네. 그러면은 이소님께서 이번에 리서치하신 게 인터넷 방송이시잖아요. 그거를 예술적 매체로 고른 건데 그럼 내가 고른 매체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요새 많이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조금 미술의 매체로서 써보는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았고요. 이 매체를 선택을 했던 것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온라인 전시를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온라인 전시의 부대 행사로 그 아티스트 토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티스트 토크도 만나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트위치를 이용해서 약간 인터넷 방송 하듯이 그런 내가 온라인 전시에 보여준 작업들을 서로 보고 와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식의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보여주는 거는 매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절대로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지만 대화를 나누는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매체가 지금 이제 거의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꼭 그렇게 진행돼야 될 필요는 없지만 뭔가 미술의 어떤 장치로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그냥 제 개인적 궁금증인데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을 이미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아니면 예술적인 매체나 소통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나 집단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예시 사례가? 제가 엄청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 끼루와 타르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끼루와 타르, 끼루와 끼루와 타르 규르요. 규르와 타르. 이분 네. 본명이 기억이 안 나네. 작가님인데 아, 그 네네네네네. 공룡 인형이랑 같이 이렇게 나와서 약간 꽁트 같은 걸 하는 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거든요. 네네. 저는 이분 작업을 이 유튜브 비디오를 네, 전지자가 처음 봤었어요. 탄력의 고전국에서 하는 어떤 단체전 네. 이 비디오를 보고 이 이 채널을 팔로우하기 시작했는데 아, 네네. 이분이 가끔 이제 여기에 이제 편집된 비디오도 올리시는데 가끔 라이브 같은 것도 하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지금 이번 인스타에 와봤는데 되게 뭔가 흥미로운 이미지들이 아주 많이 보이네요. 네. 네, 저도,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뭔가 막 네. 재미있어 보였다. 재밌어 보인다. 큐르와 타를 응원합니다. 와, 멋지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개인 방송이라는 매체가 이소님에게 혹시 갖는 특별한 의미나 아니면 그런 게 있는가요? 아니면 나한테 이런 점이 특별하다. 나한테는 이런 점이 흥미가 있다. 일단 많이 보고요. 주변에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사람이 많이 보는 거 위주로 이렇게 추천이 되잖아요. 네네. 저는 대부분 그 인터넷 방송을 편집해 놓은 비디오들이 주로 제 유튜브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너 누구 몰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엄청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 사람 모르냐? 이 사람 너 뭐 유튜브 안 보냐? 막 이러면서 그 사람 모르냐? 막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게 다 달라서 뭐 유명한 유튜버여도 저는 아예 모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돌아와서 어, 음, 의미를 찾자면은 많이 본다, 많이 음. 본다가 있고요. 혹시 좋아하는 스트리머나 방송인 있으신가요? 전 침착맨도 좋아하고요. 어, 공량이라고 게임 방송하는 분도 좋아하고 음. 그 하스스톤 하는 스트리머들을 많이 봐요. 그 아, 게임을 하는 스트리머 좀 작은 스트리머들도 네. 많이 보고 그래서 그거 보게 되시면 얼마나 길게 보실 수 있어요? 어 하루 종일도 볼 수 있는데 어, 이제 가끔 그 아까 얘기한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게임이라 그 정도로씩 끊어서 올라오는데 가끔 그 아까 옥량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어떤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하는 거 전체를 유튜브에 올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막 4-5시간 길면 10시간 되는 비디오들도 가끔 올라오거든요. 그걸 이제 보고 있으면 거의 그렇게 커다란 영상들은 편집이 거의 안 돼 있고 그냥 방송 환경 그대로를 보게 되는데 가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날에는 그렇게 막 4-5시간씩 또 가만히 누워서 보기도 하고 음, 저는 약간 들으면서 이게 매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방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 방송이란 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게임 방송, 게임 스트리밍에 좀 특화된 게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 걸까? 아니면 게임 방송을 많이 보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TV 프로그램도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고 드라마도 1시간이고 그 넷플릭스는 이제 또 1시간이고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드라마 자체를 12화, 12화로 만드는 문화가 또 생긴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더 길었던 게 넷플릭스에서 12개까지 보는 거 정도가 사람들의 한계니까. 근데 그걸보다 훨씬 더 길게 보는 방송은 거의 90% 이상 게임 방송인 것 같은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침착맨 얘기했지만 뭐 그 사람은 뭐 토크로 5시간, 6시간 할 수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런 예시 말고 이 지금의 게임,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 문화를 만든 게 거의 대부분 게임 방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스타크래프트가 있었고 그때는 방송이 없었지만 주로 이 게임 방송을 진짜 많이 하게 된 뭐 롤이라든지 배그라든지 이런 게 이 인터넷 방송의 아프리카라든지 트위치의 문화를 만든 거라면 이게 인터넷 방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게임에 대한 얘기는 아닐까라고 혹시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몇 명의 막 토크 같은 걸로 막 10시간씩 때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걸 또 우리가 팟캐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팟캐스트라고 부르는 그 문화에서 또 발달한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게임 방송에 대한 거라면 게임을 계속 본다라는 게 기존에 없었던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거가 그 자체가 매체가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결국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게임 방송이 특수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게임을 잘 안 하고 게임 방송을 잘 보지 않고 유튜브를 봐도 저는 그 전형적인 10분 넘어가는 거 못 보겠는 그 10분짜리도 막 그 2배 연속으로 해서 본다고 하잖아요. 요새 넷플릭스도 다 그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저 진짜 막 1.5배, 2배로 이렇게 보거든요. 답답해서. 근데 그거를 5시간 볼 수 있는 그 방송과 유튜브에서 10분짜리도 빨리 돌려야 되는 그 방송을 같은 인터넷 방송이라고 볼 수 있나? 거기 좀 다른 문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얘기하는 게 미술은 왜 그렇게 스트리밍 할 수 없고 미술 컨텐츠는 왜 그렇게 안 되지라는 게 미술은 뭐 고상해서 미술은 가서 봐야 되니까 이런 이유가 있겠지만 또 동시에 그 게임이 주는 그런 내러티브를 절대 미술이 주지 못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게임 방송의 어떤 다른 점 혹시 그런 걸 이소님은 느끼시는지 아니면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다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사실 그
아무래도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만큼 어 약간 보는 사람이 몰입하게 하는 콘텐츠, 그 몰입하게 하기엔 제일 좋은 콘텐츠인 것 같기는 한데 해요. 게임을 하는 게 그게 약간 직접 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경험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음 약간 대리 만족이죠. 뭐 대리 만족 같은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 제가 아까 예시로 든 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게임 방송을 하는 거였지만 보통 이거를 이제 글을 쓰려고 원래 트위치 직접 생방송에 들어가 보진 않는데 생방송에 들어가 보니까 어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게임 유튜버 혹은 게임 스트리머라고 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날은 그러니까 뭐 앞에 몇 시간은 채팅을 하고 앞에 미팅하는 그냥 얘기만 하고 뭐 뒤에 준비해 온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많은 스트리머들이 그냥 얘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막 주호민 같은 사람들은 자기 웹툰 연재하는 거 그리면서 뭐 얘기한다든지 어 그걸 보면서 진짜 흥미로운 걸 보기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잠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트리머가 자요. 스트리머가 자고 그걸 그냥 중계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근데 그게 제법 보는 사람도 많고 인원이 꽤 됐어요. 그래서 어 그 되게 독특한 문화 컨텐츠들이 있다. 그게 어 꼭 꼭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긴 시간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게 게임에만 국한되는 것 같진 않고 어 좀 어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 흔히 투수라고 하잖아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수라고 하는데 트위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투수라고 하거든요. 약간 낮잡아 부르는 표현인데 약간 그 시간 많고 할 거 없는데 트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 백수와 트위치를 이렇게 합친 언어인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투수라고 어, 하는데 어 약간 그런 것 그 사람들의 이제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엄청 긴 시간 약간 생활의 한 부분을 한 채널에서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소비하는 게 좀 생활화되어 있는 것도 습관화되어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시청자들의 심리를 생각해 봤을 때는 좀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습관처럼 그 사람 방송 계속 맨날 들어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는 게 약간 하루 일과인 직장 생활 끝나고 네. 그래서 게임 방송이랑 그냥 방송에서 보는 시간을 했는데 제 견해로는 저도 제 친구 중에서 게임 방송을 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 보는데 이거를 몰입해서 5시간 동안 방송하는 동안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백그라운드 음악처럼 BGM처럼 틀어놓고 생활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재밌어지면 도내하기도 하고 아니면 채팅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사실 게임 스트리밍 방송도 게임을 본다기보다는 내 친구가 되게 재미있게 말하는 상태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소비한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스트리머는 몰입해서 이렇게 내용을 본다기보다는 뭔가 다마고치 친구 같은 느낌? 이렇게 음,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있는 시간에 같이 있는 느낌을 좀 네. 받는 게 아닐까. 음, 그런 그런 게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콘텐츠들과의 차이점일 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저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말을 횡설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 매체 설명 선택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티스트북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리서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북이 뭐냐고 아트북이랑 어떻게 다르고 다른 책이랑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면은 우선 이게 책이라는 형태로 예술 작업이 완결되는다는 게 사실 널리 알려진 그 정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좀 다마고치 스컬프처라고 불러요. 이게 그 조형 작업인데 뭔가 시퀀스가 있고 좀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네. 그리고 이 해당 매체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책 만드는 게 재밌었고요. 제일 큰 이유로는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가볍고 덜 비쌌어요. 전시 하나를 여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전시를 하는 데까지 너무 좀 이상한 허들이 많은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아트씬에서 이 서클 안에 들어가야 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저런 알고 지내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뭔가 정부에서 돈도 받아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대안적인 매체가 없을까 하다 보니 책을 만드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에 뭐지 학부 다닐 때부터 좀 아티스트북을 만드는 걸 장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주변 학우들도 그렇고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좀 장려를 해주나 하고 생각해봤는데 특히 서구에서는 아티스트북이 좀 민주적인 매체로 이 뭐지 좀 읽혀지고 받아들여진 역사가 깊더라고요. 뭔가 전시라는 매체가 전시만이 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얽혀 있는 위계나 그런 위계라던가 그런 것에 좀 대항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특히 남미 쪽에서는 좀 정치적인 상황에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거나 아니면 좀 대항적인 뭔가 싸우자는 의미로 많이 만든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리고 되게 좀 중요한 매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는. 그런 게 좀 한국에도 아시아권이나 한국에도 있나요? 그런 어떤 크리티컬한 거? 한국에서는 우선 한국 자체에서는 예전에 예전에 어르신들이 예전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빠루 같은 거 돌리고 그런 일은 있겠는데 이게 예술로 독해되거나 만들어진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도 좀 중요한 매체인 적이 없었고 이게 쌓아 올린 담론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의 문맥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차이점이랄까? 다른 뭐랄까? 그러니까 당연히 도록은 아니지만 다른 아트북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한국이라는 고유의 문맥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 한국이 아무래도 그 예술 아트씬 같은 경우에 집중된 게 서울이고 서울에서도 예술 활동하면서 느꼈던 거는 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론이 좀 안으로만 막 에코 챔버처럼 안에서만 돈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다들 뭔가 핫한 담론 토픽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조금 멀리 퍼져나가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오지 못하는다는 느낌을 조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 좀 받아들여지기 힘든 거는 서포트를 많이 못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부 지원도 그렇고 전시 기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대안적인 매체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좀 남들이 안 하는 형식의 작업을 책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세미나 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네. 저도 아티스트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그리고 몇 권 만들어 본 것도 있어요. 오늘 만약에 네, 직접면은 좀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사진집인데 오, 네, 사진을 아까 희주님이 그 전시에 비해서 좀 비용이 덜 들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 사진도 또 이걸 전 내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막 이렇게 전시에 엄청 비싸고 큰 액자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봐라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조금 이렇게 겸손하고 단아한 조형 위에 얹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아티스트북에 조금 관심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네, 맞아요. 음, 실제로 사진 하시는 분들이 책을 많이 음, 내시고요. 네, 그런 것만 유통하는 곳도 있고, 음, 네, 그런 건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사진은. 그래서 좀 더 기괴한 사진집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괴하고 해괴한 사진집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소님한테 다시 질문 토스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 매체가 다른 매체들과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그것과 매체의 장단점, 그리고 차별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뭐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게 미술이다 막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 약간 부가장치처럼 음, 생각을 해서 이게 미술에서 말하는 매체의 한 종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굳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매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져서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포될 수 있고 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글을 쓰면서 아쉽다고 느꼈던 거는 방송을 몇 번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 매체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매체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미술에 관심이 없어요. 미술에 맞아요. 그 누구도 근데 미술에 관심 없어요. 모든 재밌는 매체들은. 이거 그러니까 사실 만드는 사람들만 관심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이걸 매체처럼 쓰려면 결국은 다시 또 이걸 들고 미술 전시공간에 들어가거나 전시공간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거기다 켜놓거나 결국은 주변에 미술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이 플랫폼으로 와주세요. 내가 트위치에서 방송하니까 트위치로 와주세요. 그럼 그 사람 트위치 처음 깔아보겠죠. 막 그러면 처음 깔아서 처음 회원가입해가지고 그때 저희 온라인 전시했을 때도 다들 트위치 처음 깔아보고 저희도 처음 써보고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어 외부 유입이 거기 이게 사람은 되게 많은데 거기서 내가 혼자서 가운데서 미술을 외쳐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유입이 되는 인원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유입되게끔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전시장으로 들어가거나 어 아니면은 미술의 부대 행사처럼 만드는 게 빠른 방법인 것 같고요. 어 네. 아니면은 뭔가 개인이 어떤 엄청난 스타가 되어서 막 미술 소비자들을 이곳에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스타가 된다면은 또 얘기가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 되겠지만 어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쉽지 않다. 아무도 미술에 관심이 없다. 되게, 저는 그 이손 얘기 들으면서 뭐랄까 그 인터넷 방송이라는 매체의 특징과 미술이라는 매체의 특징이 그닥 잘 이렇게
이게 만약에 소개팅이라면 둘이 별로 잘 어울릴 것 같은 커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터넷이라는 걸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미술도 지금 거의 다 인터넷에서 하잖아요. 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없으면 미술 못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소연 얘기 들으면서 좀, 그 몇 안 되는 오버랩 되는 지점을 잘 이용하지 않으면 되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게 그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 아시죠? 아시나요?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com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그 DJ 라이브를 하는 걸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DJ가 라이브를 하는 것도 이제 코로나 전이에요. 이건 다 지금도 하고 있겠지만, 근데 이제 코로나 전에 코로나라서 온라인을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겼지만 그 전에도 사실 라디오에서 라이브 DJ가 라이브를 하는 거를 뭐 페이스북에서 한다, 유튜브에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왜 그렇게 하냐라고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오히려 처음에는 당연히 클럽에 가서 듣고 라이브 듣는 게 더 좋지만 거기에서도 어떤 그런 한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장소의 한계라든지 당연히 음질도 더 안 좋을 거고. 근데 이게 계속 되면서 되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은 아카이브가 되어 있고 지금 들어가서 보면은 머천다이즈도 팔거든요. MD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컬처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생각이 났고, 그러니까 되게 안 맞을 것 같은 소개팅 커플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그 교집합의 니즈를 찾아서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잠깐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말하는 미술이라는 팟캐스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팟캐스트에 들어가서 말하는 미술,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니까 얼굴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리에이터 분이 진행을 하시고 매번 어떤 주제나 이런 거 선정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물론 엄청 뭐 이렇게 미술을 모르는 사람까지 대중적인 인기 이런 건 아닐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고 적어도 존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라는 걸 평소에 안 듣는 사람도 그거는 알고 만약에 이소님이 나온다 그럼 나 원래 안 듣지만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좀 이렇게 입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토크라는 오래된 쾌쾌 묵은 방식이 있잖아요. 가장 재미없는 것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 토크인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작가를 좋아하고 이런 거 다 떠나서인데, 그러니까 제가 내 친구가 세븐틴을 좋아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세븐틴 악수회에 갔으나 난 전혀 세븐틴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한다는 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르는 아이돌 사인회에 간 느낌이 들긴 들지만 그래도 이게 뭔지는 아는 거죠. 이게 아이돌이고 뭔지는 알고 얘네가 유명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말하는 미술도 되게 좀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저도 사실 한 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나가서 보니까 그거를 계속 듣고 있진 사실 않게 돼요. 저는 그걸 계속 듣고 있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런데 그래도 누가 이번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피드에 업로드가 되면서 그걸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 그래 지속해야 돼, 길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아니한 것 같은데 뭔가 그게 미술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못하는 걸 또 긁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고 생각해요. 그 팟캐스트가. 그래서 이제 물론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명하거나 막 입담이 좋거나 해서 그게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게임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은 구체적인 목적성이 있다면 있고 없다고 없는 게 그냥 어떤 팬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팬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미술이나 이런 제가 아까 말한 그런 플랫폼 팬이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뉴트럴한 사람들도 지나가다 뉴스 보듯이 봐야 되고 뭐 미술계에서 다 보라고 하니까 봤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팬베이스가 아닌 데는 뭔가 조금 더 명확한 인터넷 방송의 활용 이유 혹은 목적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듯이 브이로그, 뭐 게임 방송에 도내를 하고 싶은 그런 콘텐츠가 미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방송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나 말하는 미술이 되게 생각나면서 이 부분이 어떤 미술이 전 시장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지만 전 시장 안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걸 오히려 그 10%라도 5%라도 그거를 인터넷 방송이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엔터테인먼트의 방송을 따라하는 걸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미술에 없는 그런 부분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게 아마 말하는 미술 같은 게 했던 게 아닌가. 그 만약에 이소님이 하신다면 그런 걸 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네. 감사합니다. 한번. 뭘 하실지 모르지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렵지만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것 같아가지고. 남들 안 하는 걸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네, 아주 흥미롭네요. 어떻게 발전하는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희조님은 어떠세요? 아티스트북에 대해서 어떤? 차별점, 아쉬운 점이요. 차별점은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은 가지고 다닐 조형물을 이렇게 작게만 시퀀스로 만들어놔서 내용이 이렇게 완결적으로 있는 전시 같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걸 내가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어디서든 유동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우선 되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아쉬운 점은 이게 전시만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그거를 못 주고 이게 스케일이 워낙 작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덜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작으니까 뭔가 인간의 본성인지 큰 작업, 큰 전시, 높은 천장을 보면 경외심을 갖게 되고 뭔가 작은 걸 보면은 뭔가 좀 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작업은 그것도 그렇고 약간 복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면에서 좀 예술이라고 요새 또 그런 시대 아닌데도 복제 불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NFT로 이렇게 쌩 난리를 치면서 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블록체인을 채굴하고 있는데 그래서 책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게 되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도 차별점 중 하나가 이게 약간 복제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물성이 있는 동시에 물성이 없는 매체인 거예요, 책은. 왜냐하면 책은 찍어내면 물성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의 본체는 PDF 파일이거든요. 어딘가에 데이터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책은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매체라고 가끔 우스갯삼아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또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점은 복제가 가능하면 뭔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책 PDF를 NFT를 저작권처럼 걸어놓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소님, 해당 매체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과 사례 여쭤볼게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개인 방송이란 매체를 골라주셨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플랫폼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방송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방송이란 매체를 중심으로 플랫폼을 형성하는 그런 것인가요? 이 세미나를 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생각했던 거는 그때 이제 저희 얘기하다가 그 플랫폼은 약속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그 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가지고 그 약속한다 다시 보겠다 그리고 나는 계속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상호의 약속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인터넷 방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구독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너가 뭘 올리면 내가 보겠다 이런 의사 표현인데 그게 구독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방송인 것 같아서 인터넷 방송을 조금 생각이 났고 그리고 사실 아까 민영님이 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머들과 다른 방향의 어떤 게
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약간 그것들을 보면서 저거 되게 좋아 보여 약간 이런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좀 있는 마음으로 좀 글을 쓴 것 같거든요. 그 막 아까 그런 엔터테인 그런 스트리머들 중에는 자기 방송을 위한 그런 네이버 카페 같은 것도 막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 사람들이 가입해가지고 막 방송 콘텐츠될 만한 걸 막 올려준다거나 막 거기서도 또 소통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저런 저런 게 성공한 플랫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얘기 나온 것처럼 그런 좀 미술에서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에서 그 가능하려면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 스트리머가 어느 정도 인지도를 떨치게 되고 팬들도 많이 생기고 하면 정말 그 사람 위주로 플랫폼 하나가 생기게 되네요. 뭔가 팬클럽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게요. 그게 뭔가 예술적 담론을 형성하든 뭔가 다들 모여서 뭔가를 하든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면 또 되게 재밌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은 제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방송 자체 그 행위 자체가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한 시공간 아니지만 한 버추얼한 시공간 안에 여러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같은 뭔가 시청각 자료를 이렇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향유하면서 막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정말 치고 빠지는 플랫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네. 제 차례죠? 네, 제 차례입니다. 네. 그럼 해당 매체가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사례? 저는 한국에서 이루어지려고 했던 것 아니면 이루려고 하는 거 이런 것만 보면은 크게 유통하는 서점이랑 제작하는 출판사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취사 선택해서 더 맞는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해괴한 책들을 많이 찾아서 출판하는 게 목적이라 저는 이 만드는 사람들과 이 기괴함과 이상함을 같이 처음부터 공유하고 싶어서 제작부터 함께하는 출판이라는 형식을 골랐어요. 그래서 생각한 건데 이게 좀 이 해괴함이 담론이 되고 매체가 되려면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책만 만드는 거로는 안 된다. 뭔가 파생 콘텐츠도 만들고 재미난 일을 하면서 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고 다니면은 이상한 짓을 하는 브랜드가 되고 이게 하나의 마을처럼 돼서 이상한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나. 되게 어떤 독특한 매체에서 출발하려면 그러니까 아티스트 북이든 인터넷 방송이든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 매체의 특성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대 그 특성에 약간 매몰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체랑 상관없이 시작하면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게 곧 뭐 짐이 곧 국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티스트 북 뭐 인터넷 방송 같이 본질 자체가 매체의 특성이면 그냥 그거 같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책 같지 않은 책을 내야지 아티스트 북이 되는 거고 더 방송 같지 않은 방송을 해야지 그게 특수성이 인정되잖아요. 그게 이 매체 특성의 플랫폼의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뭘 해도 그 매체 설명 안에 뭘 해도 인터넷 방송이고 뭘 해도 책이니까 그 안에서 되게 좀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려면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매체가 플랫폼으로 발전하려면 좀 아이러니하게 그 매체적이지 않은 걸 해야 되는 좀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래, 특히 예술계에서 하려면 계속 약간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정성을 보여줘야 뭔가
그거를 창의적인 어떤 독창적인 예술적인 거라고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스트리머랑 좀 다른 거는 저는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미나 팬이 생기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라는 걸 판단하게 되잖아요. 예술이 되려면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그게 되게 거지 같은 거여도 예술적인 거여야지 그게 우리가 적어도 예술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예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까지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매체가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 유튜브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게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 저는 아까 말한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약간 라디오인데 라디오가 아니에요. 라디오인데 얼굴도 나오고 라디오인데 라이브가 DJ를 하고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을 살렸으나 라디오는 아닌 말하는 미술도 팟캐스트인데 그냥 팟캐스트가 아닌 결국 말하는 미술이지만 그거 이상의 뭔가가 좀 있는 거라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팬카페로 충족되지 않는 그 무언가 예술가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 일인 거예요. 맞아요.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고 많은 창의성이 필요하고 힘드네요. 그러면은 네, 힘들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매체가 만약 플랫폼이 된다면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민영님이 저희 방향성의 장애물,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희망차게 어떤 네, 식으로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가요? 어떻게 나아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희조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좀 되게 이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책 같지 않은 책을 만드는 것도 재미있고 멋진 일이지만 이게 사실은 예술성을 인정받고 이것에 담론을 쌓아주면 인정받으려면 내용이 좋은 책을 꾸준히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작가가 실험적인 거를 해도 작업량이 안 나오고 작업량을 좀 꾸준하게 안 하고 작업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은 실험 정신이 아무 쓸모가 좀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플랫폼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의 목적은 좋은 내용을 가진 책들을 최대한 많이 찾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나마 좀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소님. 사실 저는 이걸로 작업을 하겠어 막 이렇게 진지하게 네, 진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방송에서 어그로를 너무 끌지 않는다. 아니면 방송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다룬다 이런 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저 방향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도 될까요? 네네. 저는 한 가지 방향성이라기보다 기준이 하나 있는데 재미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플랫폼에서는. 네, 그게 제 방향성입니다. 네, 이소님. 네. 네. 뭔가 민영님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이거를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막 진지하게 해봐? 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밌어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이상한 얘기지만. 네. 하는 입장에서도 재밌어야 되고 보는 입장에서도 재밌어야 될 거고. 미술 하는 사람들 재밌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목적이 게임이나 이런 건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 재미를 찾기가 쉬운데 재미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닌데 재미있어야 되니까 너무 뭔가 어려운 게 아닌가. 말씀하시죠. 네. 저도 막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까르르가 아니어도 흥미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미술관에서도 재밌는 게 없는데 그건가? 그게 방향성일까요? 재미가?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방향성이 글쎄 이소님의 아니면 내가 만약
방송으로 작업을 한다면 이런 결을 따르고 싶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만약에 진짜 방송을 해서 막 시청자가 많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유입이 되고 만약에 하는 방송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익명의 채팅이 남다 보니 막 눈살이 찡그려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 사실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좋아요, 더 많은 관심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됐을 때 뭔가 필연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인터넷 환경에서는 뭐 그래서 그 분위기도 그 채팅방 분위기도 스트리머들마다 되게 다른데 그것도 스트리머 하기 나름인 것 같더라고요. 스트리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제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방향성이라면은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면은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결국 친구들이랑만 내가 그걸 봐주는 사람은 친구들 뿐일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보니까. 그래도 화기애애하다 한 방송 결을 지향하는 플랫폼이나 스트리머면은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 분명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누구나 사실 사람들이 어디서 들은 말인데 그 유튜버의 그 시청자라고 그러다 보면 화기애애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가면서 이 화기애애한 마을이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이 기세에 이어서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향후 계획? 향후 만약에 이 매체를 활용한 향후 계획? 아니면은 생각? 일정? 다 말해주세요. 사실 그 글에는 그냥 가끔 소소하게 방송해봐야겠다 이렇게 써고 그냥 그 마무리해버렸는데 네. 그냥 그렇게 마무리했는데 약간 이악 물고 쫓아와서 빨리 계획 얘기하라고. 그걸로 안 되니까 빨리 계획 얘기하면서 일정 말하라고 막. 아니 일정은 말 안 해줘도 돼요. 트위치 아이디는 알려주시고요. 일정은 괜찮습니다. 너무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기대가 너무 되나 봐요, 제가. 그 왜 젊은 작가들 보면 인스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저렇게 작업하는 거랑 별개로 인스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되게 그냥 엄청 가끔 뭘 올리고 팔로워도 되게 적고 한데 뭔가 어그로를 저렇게 끌어야지. 저게 약간 어떤 뭔가 과업 같은 당신이 서울에서 미술을 하려면 인스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약간 이거 약간 조건 같은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 때가 있는데 제가 막 그런 걸 막 하는 성격이 못 돼서 적극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요. 오늘 뭔가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뭔가 진짜 어그로로 엄청나게 끄는 그런 걸 해봐도 재밌겠다. 어떤 어그로를 어떤 가상의 인물이고 어떤 어그로죠? 아주 생각해본 건 없는데요. 그만 푸시하지. 죄송해요. 내가 너무 관심을 많았다는데 끝까지 물어보. 너무 끈질겼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네. 무서워서 뭐 생각을 아니에요. 저 너무
농담입니다. 네. 아닙니다. 저의 네, 관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계획하면 진짜 그 정말 출판사를 열어버린 희조님이 그 누구보다 계획이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다고 말만 할 때는 안 해도 됐는데 이제 진짜 해버려가지고 희조님이 네, 바빠지실 것 같은데 희조님은 네. 9마리의 새와 함께 어디로 가시나요? 우선 제가 진짜 너무 생각이 없는 인간이라서 뭐에 홀린 듯이 구청에 가서 29,000원인가 7,000원인가 내고 출판사를 등록해버렸고요. 네. 그래서 9마리의 새와 가고 싶은 방향은 우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이 9마리의 새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관종이라서. 그리고 제 최종 멘트가 목적은 바뀐 것 같은데 희조님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이소님이 책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좀 구독, 어떻게 좋아요, 알림 네.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뀐 것 같은데 관종이 조용히 책을 내고 인스타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이게 무슨 기묘한 조화입니까, 여러분? 친하게 지냅시다. 같이 뭔가. 네, 다른 분들은 더 덧붙일 향후 계획, 나를 자기 PR, 자기 귀여움 어필 있나요? 앵무새 있으면은 귀여움 어필할 수 있는데 네, 본가에 가 여기가 버드네. 다 지금 두 분이 엄청난 그 실제 출판사 버드고 실제 버드가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맞아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네요. 네. 네, 연결된 존재예요. 그러네요. 정말 친하게 지내요. 네, 진짜로. 저 사실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오, 맞아요. 읽었어요. 그럼 찐 디자이너신 거네요. 찐으로. 근데 찐이라는 말이 웃기지만. 네. 디자인을 잘 못해요. 네.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뭔가 미술 해야지? 약간 저는 미술 하고 싶은데 부모님 눈치 봐서 디자인과로 와가지고 계속 대학 학부 내내 디자인 열심히 안 하고 막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딴짓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을 잘하진 못하는데 그래도 나름 전공자다. 그래서 뭔가 그런지 몰랐네.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그렇게 책 디자인할 때 디자이너 구할 때 이소님한테 여쭤본 방법이 있었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어필할까 하다가 네, 어필해주세요. 해야지. 너무 돈도 많이 못 드리고 맥락도 모르시고 해서 되게 죄송하게 부탁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근데 희조님이 또 같이 친하신 분이니까 잘 되긴 했는데 디자인도 잘 나오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네, 쓰임새가 많은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모두 화기애애한 관계를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네, 네. 그럼 다들 오늘 인터뷰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늦은 시각에도 열심히 이야기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영님도 되게 재미있는 질문 많이 해줘서 감사하고요. 네. 소님께도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네네. 그럼 저희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주도 고생하세요, 희조님. 한 번 더. 예. 안녕히 계세요.